투자 경력은 현재 만 3년 정도 되었고 매매 차익은 10억 정도 되고요. 현금 흐름은 현재 6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로 보이세요? 네, 올해 제 나이는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행크 신년 특강 제2부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부자 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강의 제목을 사회초년생 3년 안에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로 보이세요? 네, 올해 제 나이는 이제 29살이고요. 저는 이제 취업을 25살에 하고 이제 1년 정도 종잣돈을 모으고 26살부터 종잣돈 2천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를 멘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로서 투자 스킬도 알려드릴 거지만 투자의 방향이나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 순서는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게 된 동기 그리고 공부 방법과 노하우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투자를 했던 얘기 들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약과 마무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6년차, 올해 6년차 직장인이고요. 투자 경력은 현재 만 3년 정도 되었고 낙찰은 12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은 이제 실현한 것과 실현하지 않은 것 합해서 한 10억 정도 되고요. 현금 흐름은 현재 6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 그때 제 또 꿈이 뭐였냐면 이제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입사한 첫 해에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5개를 취득을 했고요. 또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도 이렇게 같이 그 제가 원하던 롤모델인 그 컨설턴트 분들과 일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집을 안 가세요. 그래서 계속 뭐 야근하시고 주말 출근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나도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재테크를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장표 제목을 불인이를 위한 단계별 투자 준비, 부동산 어린이 준말이죠. 저는 처음부터 이제 종잣돈 한 푼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것부터 신용관리, 공부 방법, 투자 포트폴리오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4단계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이제 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입사 초봉이 3천만 원이었어요. 다들 이제 사회 경험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 월급 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 할부부터 긁어보시는 분들 많고요. 명품백 할부로 지르죠. 그러거나 이제 해외여행 이렇게 많이 갔다 오시고 저도 처음에는 한 달, 2달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 이렇게 평생 욜로족으로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종잣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가장 먼저 했던 게 통장 분리였어요. 신한은행을 주거래 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월급 통장 받고 나서 바로 내가 생활비 한 달에 쓸 것만 제외를 하고 이렇게 통장 분리를 했었거든요. 은행을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주거래 은행 한 군데에 몰아서 이렇게 실적을 쌓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가계부 작성인데 뭐 가계 장부를 쓰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요즘 어플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어플을 쓰시든 좋거든요. 그래서 계좌나 뭐 카드 내역 연동이 쉬운 어플을 선택을 하는데 저는 참고로 이제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입이랑 지출 계획을 세워서 매달 이제 내가 지출을 잘 했는지 그 결과를 비교한 후에 계획한 대로 소비를 잘 했다면은 그날 뭐 하루는 저한테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저 자신한테 보상을 하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왜 내가 초과 소비를 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자신에게 반성하고 그렇게 이제 매달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직인데요. 이제 뭐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은 이제 뭐 자취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종잣돈을 모으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직인데요. 이제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저도 작년에 이제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봉 한 1,500 이상 올려서 이직을 했는데 연봉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작은 기업으로 있다가 이제 큰 기업으로 제가 지금 옮겼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신용대출 때문에 사실 저는 이직을 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 돈은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신용대출을 좀 잘 받으려고 이제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신용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인데 앞에서 소개를 했던 것처럼 이제 주거래 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근처 가보면은 금리를 우대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받은 내용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온 거거든요. 이제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해당 기업에 이제 근무하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PPL 상품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회사 규모도 작았고 해서 금리도 한 3% 후반에 제 딱 연봉만큼 이렇게 신용대출이 나왔는데 이직을 하고 나서 한 2% 중반에 한 연봉의 150%까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있으니까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은행에서 계속 뭐 통신비, 공과금, 뭐 신용카드 사용해서 실적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좀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목표가 있어서 사회초년생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봐요.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나 신용카드를 쓰는 거다. 신용카드 쓰면 죄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처음에 딱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 신용실적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신용카드마저 안 쓰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제 요즘에 신용카드 어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긁고 나서 바로 계좌이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신용카드를 쓰면서 체크카드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통제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인데 이제 비금융 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페이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신용 정보 평가하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들어가서 신용관리 이제 페이지에 비금융 거래 정보 신용평가 반영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요 항목들 뭐 소득금액 증명서, 통신요금 납부 증명서.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대부분 등록이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등록만 하셔도 이렇게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현금 서비스, 카드론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전세를 이제 월세로 가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다들 전세로도 많이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옮겼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전세 대출 여러분들 많이 받으실 텐데 어쨌든 대출을 받는 순간 신용등급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다 DSR에 잡혀요. 내 부채로 다 잡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전세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전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다 그게 투자금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투자금으로 묶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전세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월세로 가시는 것이 이제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사 독서인데요.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 이 부동산이
개념 자체를 몰랐어요. 경매랑 공매의 차이가 무엇이고 재개발, 재건축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몰라도 그냥 매일 아침에 습관적으로 출근길에 기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모르는 게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용어 같은 거 찾아보고 이제 저만의 용어 사정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로 책. 그 지혜로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서평 이벤트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서평 쓸 때 책 한두 번 읽을 거 세 번, 네 번 읽으면서 이제 서평을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자 특강이 저는 되게 좀 많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 되시면은 꼭 참여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습관인데요. 직장인분들 다 사실 퇴근하고 나서 그 지친 몸 이끌고 책상 앞에 앉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 시간을 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 5시 반에 기상을 하고 나서 이제 보통 회사에 도착하면 7시쯤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9시 업무 시작 전까지 계속 강의 복습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다들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때 이렇게 뭐 휴식을 취하시거나 뭐 유튜브를 보시거나 많이 그렇게들 하시는데 저는 이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서 물건 검색을 했어요.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뭐 임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물건 분석을 했는데 이 물건 분석도 계속 하다 보면 본인만의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수면 상태에서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물건 분석은 네, 퇴근하고 나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검색하고 임장인데요. 이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 평일에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복귀 임장 다니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3년 투자를 해오고 나서 토요일에 일절 약속을 안 잡았거든요. 직장인분들은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은 무조건 임장데이다 해서 평일에 열심히 이렇게 반수면 상태에서 물건 분석했잖아요. 토요일 날 임장을 갔다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좀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 처음에 그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월세가 나오는 물건부터 이렇게 다들 접근을 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종잣돈이 금방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돈맥 경화에 걸리는 거예요. 돈맥 경화. 예. 이제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찾아도 신나지가 않고,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좀 단타 위주로 경험을 쌓을 겸 해서 이렇게 좀 투자 현금성이 높은 그런 아파트 물건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종잣돈도 쌓고 경험도 쌓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아, 돈이 되면은 부산, 제주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물건 낙찰받아 처리할 때 정말 비용이랑 시간이랑 노력이 몇 배는 들어갑니다. 최대한 내 집 주변, 회사 주변이 투자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바리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도 모이고 물건 검색의 어떤 수준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상가나 토지,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도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3년 동안 그럼 어떻게 투자를 했나 그 스토리에 대해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 물건은요, 제가 첫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 그래서 이거 이제 대리입찰을 저희 어머니를 보냈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엄청 막 흥분된 목소리로, 딸 낙찰 받았다고. 24명이 들어왔어요. 이등이랑 차이가 보시면 8만원 차이거든요. 정말 초심자의 행운 그대로 이어받아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천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억 미만의 이제 수도권, 뭐 역세권, 뭐 방 3개 뭐 이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낙찰을 받았고요. 처음에 이제 임대를 놓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삿짐을 다 빼고 봤는데 상태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수리를 거의 한 번도 안 하고 사셨더라고요. 이제 올 수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아예 싹 갈아엎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월세를 좀 높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집을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한테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아니 월세 놓을 건데 도배 장판만 하지 왜 올수리까지 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런 아마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동산 사장님들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을 원하는 임차인, 매수자 한 명만 찾으면 되거든요. 또 보니까 이렇게 좀 계약을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어떻게 이렇게 또 손님을 다 또 물어오세요. 이런 얘기를 너무 개의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건 내놓고 나서 바로 또 이제 부동산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계약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잘 사시다가 이제 이사 나가시고 나서 이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매매로 해서 사진도 뭐 찍고 주소지, 연락처 이렇게 남겨서 앞뒤로 이제 컬러 프린트 해가지고 코팅까지 싹 해놓으면은 사장님도 이제 깜짝 놀라세요. 중개 잘 해주겠다고 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빌라 가지고 계실 때 이렇게 매도하실 때는 한번 이 방법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200 정도에 매수해서 대출 끼고 실투자금 한 1,000만 원 정도 묶이고 매도 차익은 한 세후 5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매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제가 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세금 계산서를 안 끄는 거였어요. 이 인테리어에 대한 그때 개념 자체도 없어서 그냥 현금만 납부하고 말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뒤늦게 이제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양도세 필요 경비로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라는 또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전세 끼고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이제 내놓으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뭐 피터팬이나 이런 사이트들 보면은 이렇게 본인 명함 올려놓고 이렇게 뭐 많이 홍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 지역 외에 다른 전문 중개인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투자 첫 해에 이 물건 하나 낙찰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후 500 뛰기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경험담에 이런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뭐 낙찰 5건 받고 매매 8건 하신 분도 계셨고, 첫 물건에 억뛰기 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월세 1,000만 원 들어왔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1년 동안 이거 하나 받고 세후 500 뛰기 했는데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성과가 안 나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첫 투자하는데 나는 그래도 손해는 안 봤잖아. 손해를 안 본 게 어디야. 평생 할 건데 포기하지 말자. 네, 이 생각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년차 때는 한 낙찰 7개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3년차 때 이제 좋은 물건들 위주로 해서 4개 정도 받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또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남들은 되게 투자도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처음에 좀 답답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포텐이 터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메시지 담아 보았습니다.